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셨던 신라젠, 셀트리온 외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하고요. 시장 점검도 하고 이번 주 재료가 강해서 움직였던 주간 특징주 그리고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금강산 크루즈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금강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겠죠. 그리고 갤럭시 S10 키스토어 탑재 소식으로 인해서 좀 조용히 움직였던 보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 요청을 하면서 수요 증가 기대로 인해서 제분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살펴봐야 할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열리는 모바일 콩글레스 해서 이제 폴더블 관련주, 5G 관련주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대북주의 흐름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방향성이 중요한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오히려 취재 열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취재진들 신청돼 있는 명수가 1차 회담보다 한 1000명 정도가 더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멋진 일정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또 파월 연준의장 사원 청문회가 있고요. 28일에는 중요한 지표들, 29일에도 우리나라와 중국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중전쟁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저도 증시 중간 마감 중간 계속 확인을 하는데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비롯해서 이제 북미회담 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는 분위기여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갖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도 괜찮았고 그리고 미증시도 중국 협상 그 낙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주말 시장. 여기에서 이제 변곡 자리에서 그래도 좀 윗방향으로 좀 틀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시총상위 반도체들의 강한 흐름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약간의 눌림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스닥도 이 중요한 갭을 다 메우고 나서 이 자리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약간은 이런 시장을 약간 계륵장세라고도 하기도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으로 지수를 좀 당겨 놓고 개별적인 순환이 좀 잘 안 도는 그리고 테마적으로도 좀 크게 돌기보다 1월 달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순환이 좋았잖아요. 길게. 근데 요즘은 테마주들이 긴 흐름보다는 하루 이틀의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모양새도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을 주변에서도 좀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좀 중요한 구간인데 결론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일단 수급이 좀 안 좋아요.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수급적으로 안 좋은 데는 약간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6월에 발표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가 좀 돌면서 정보가 저희 개인들보다 조금 더 빠른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매도세를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한 69,000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6월에 발표될 내용, 그리고 2020년이죠. 내년이면 임상 3상이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길게 확인하실 분이 아니시라면, 첫째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69,000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좀 안정이 됐을 때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설 때, 그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자세한 얘기를 여기 방송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좀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더 많이 시장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결산 실적 발표가 예정입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잘 나올 것 같진 않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데는 좀 사유가 좀 있고요. 앞으로 매물이 조금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물량은 20만 2천원 정도를 보유선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더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셀트리온 쪽으로는 4분기 실적도 안 좋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적자 전환했고요. 금요일날 저희가 장 마감하고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 아시는 우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미리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적자 전환이 됐고 시간에도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밀려서 마감을 했고, 이렇게 되면 월요일은 개파락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월요일 날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느냐가, 종가상으로 유지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마지노선을 한 6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67,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단기 반등 시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오셨다가 좀 수급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확인하고 신규로라도 다시 한번 재매수든 신규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상반기 쪽으로는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금강산 관련주들이었죠. 굉장히 저도 매매를 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창이었습니다. 평화크루즈 이제 페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틀, 3일, 4일 연속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많이 보였죠. 이 종목은 뭐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자 영역인데 갖고 계신 분들은 한 33,500원 정도 보유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었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크루즈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집의 강도나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한창보다 얘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제가 신규로 이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테마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창하고 펜스타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 보였던 건 금강산 크루즈 관련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다음에 보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상한가를 말았던 종목은 라원 CQ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집을 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쉽게도 수급적으로 좀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시가는 좀 유지 못하고 테마의 연속성을 좀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화요일 시가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K사인도 마찬가지였죠. 드림 시큐리티. 좀 후발주들은 전혀 따라오지를 좀 못했고, 후발주들은 오히려 꼬리를 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후발주들의 흐름을 좀 살피셔야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조금 더 자리가 나오면은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사조 동아원. 이제 북한에서 식량 지원을 하면서 이제 원맥 뭐 가공하는 업체, 제분 업체에서 이제 요청을 했으면 이제 수락이 나오면 이제 물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지금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만 보였고 연속성을 좀 보이진 못했어요.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월요일, 화요일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한탑도 마찬가지죠. 한탑도 사료사업, 배합사료 하고 있고, 근데 사료 관련주들이 또 같이 움직이기 못했기 때문에 일정 특정 종목들만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좀 보면서 느낀 거는 대북주들은 확실히 좀 예전과는 좀 흐름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대북주들이 뭔가의 확실한 재료, 확실한 거리가 나와야 좀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콩글레스가 열리게 되면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더블 관련주, 그 다음에 5G 관련주입니다. 폴더블 관련주에서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죠. 모토로라도 나오고 샤오미도 나오고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어떠는지 한번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괜찮네요. 그럼 여기에서 좀 저희가 좀 유심히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AP 시스템, 폴더블 관련주죠. 눌림을 지금 완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관들의 매수세도 좋고 외국인들의 수급만 좀 풀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라도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보는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는 조금 큰 흐름을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자근자근 모양새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좀 소형주라서 좀 자리가 완벽히 좀 나올 때,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추천을 드렸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 자리가 와 있는데 자리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신고가 돌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락에 대한 해소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RF, HIC. 실적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5G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주급 흐름을 계속 이어오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G 관련해서는 일정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시장이 참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일정들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이번 주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